자, 국제신문 기사고, 해수동 상승세 주춤, 부산 아파트값 온기 확산 멈추나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3월 15일자 기사입니다. 3일 전 기사예요. 좀 보시죠. 내용이 좋습니다. 자, 부산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던 해수동 일대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가 주춤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온기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장에서는 지금 현장 쪽에 제가 뭐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한 번씩 통화를 하고 쭉 서칭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꼭 서칭을 합니다. 서칭을 해서 여쭤보면은 지금 설 세고 나서 조용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2주차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2%라고 봅니다. 거의 보합이죠, 그렇죠? 예, 보합입니다. 지난 2월 이후 매주 0.03%의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오던 아파트 값이 오름폭을 줄이며 보합권에 가까워졌다. 특히 그동안 전체 시장 상승을 주도한, 요거는 지금 0.02%라는 말은 부산시 전체 평균입니다. 해수동은 그보다 더 나오겠죠, 상승세가. 반면에 서부상권은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는 곳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 평균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그동안 전체 시장 상승을 주도하던 해수동 지역의 상승률 둔화가 두드러진다. 상승폭이 가팔랐다면은 3월달 들어서는 상승폭이 많이 완화되었다. 많이 안 오르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자, 수행고는 한 달 전 0.2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이번 주에는 0.02%로 급감했다. 주간 상승률이 0.23%라는 이야기는 되게 높은 거거든요. 우리가 1년이 52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간 상승률 0.2에 52를 곱하면은 10% 넘는 상승률이 나와요. 연간 상승률은. 그런데 이게 이번 주에는 0.02%로 급감했다. 확연하게 떨어진 게 보이시죠? 그죠? 해운대 역시 같은 기간 0.14에서 0.08로 축소되었다. 동래구도 0.13에서 0.05로 낮아지며 시장의 열기가 다소 식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신고가 거래 현황에서 감지된다. 올해 초에 해수동 아파트의 신고가는 1월 달에 49건, 2월 달에 42건으로 활발했으나 신고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지금 거래되는 거래 가격이 이전 가격보다도 더 높은 최고가를 기록한 그게 신고가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달 들어서는 15일 현재까지 12건에 그치며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1월 달에는, 거래가 되면은, 그 해수동 상급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되면은 이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계속 거래가 이어지면서 신고가가 터져 나왔는데, 그게 2월 달, 3월 달에는 많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이 같은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는 수도권 중심의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지역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지금 연일 대통령이 최전선에 나서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죠. 예. 다주택자 와의 싸움, 그리고 똘똘한 고가 주택자와의 싸움, 그리고 실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와의 싸움을 대통령이 지금 최전선에 나서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양도세 중과도 이제 5월 9일까지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때린다고 하니까는 뭐 금매들이 나오고 있고 강남권이 뭐 몇 억이 떨어졌니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조정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죠? 양도세 중과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뭐 똘똘한 채 해봤자 부산은 뭐 10몇 억이잖아요, 8사 기준으로. 서울처럼 뭐 50억짜리 그런 8사가 부산에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까지도 지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예요. 왜 지금 3월 달에 주춤한가? 두 번째 이유로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25년도에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6,200건이랍니다. 작년도에 전체 1년간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2,600건이랍니다.
4년 만에 3만 건을 회복하는 등 저점 매수세가 이미 한 차례 몰렸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아, 작년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당연히 저가 매물부터 먼저 빠지겠죠. 그죠? 저가 매물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위에 매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살 사람은 이미 샀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추가 매수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지금 이 기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3월 달에 부산 아파트 상승세가 꺾였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 내용입니다. 반면에 전세값은 여전히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당연하죠. 전세는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 물량에 전세는 무조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3년 전, 4년 전에 전세 물량 터져나갈 때, 예, 입주 물량이 터져나갈 때 전세가는 하염없이 떨어졌었죠. 지금 입주 물량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값은 예,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4년 전과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22년도 심각했잖아요. 그때는요. 22년도에. 예, 기억나는 게 지금 22년도 9월 달에 그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하고 그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하고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하고 걔가 22년도 9월 달에 세 개 단지가 동시에 입주를 시작했어요. 세대수가 얼마입니까? 연지 레미안만 해도 2600세대, 이시공 뭐 1000몇백 세대, 가야 롯데 거의 전세대급, 그것만 합쳐도 거의 4000몇백 세대 가까운 단지들이 동시에 입주를 해버렸어요. 전세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연지 레미안의 84타입 전세가가 3억이 안 됐습니다. 2억 9천에서 거래가 됐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시기가. 그런데 그때 그렇게 물량이 터져나가니까, 입주 물량이 터져나가니까 전세가는 하염없이 떨어졌지만은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3,850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3,850세대 중에서 전세 물량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2개입니다. 1000세대급의 그 사직 롯데캐슬 전세 매물이 몇 개인가 아십니까? 평형대 상관없이 전체 세대수 통틀어서 전세 물량이 2개입니다. 심각하죠? 센텀파크 1차 2750세대인가 그렇죠. 3세대 조금 안 되는데 전세 물량 거기서 20몇 개밖에 안 돼요. 해운대자이 2차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거의 1000세대급이잖아요. 그죠? 1000세대급인데 전세 매물이 6개인가 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왜 4년 전과 이렇게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 전세가는 당연히 입주 물량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세 물량이 적으니까 사진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전체 1000세대급에서 단 2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4타입 딱 한 개 있어요. 84타입 전세가가 7억입니다. 말 다 했죠. 전세값은 여전히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3월 2주차 부산 전세값 상승률은 0.12로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확대되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이후 20개월째 이어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0.18%, 부산 진구는 0.17%, 해운대구도 0.17%의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입니다. 주간 상승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정규 교수님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정부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최상급지인 해수동에서도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 강정규 교수님은 정부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하락이 3월 달에 부산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 둔화를 보이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 지방선거 전까지는 강보합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 상황이 지금 3월 달에 이제 뭐 거의 다 됐다 보고 4, 5, 6 지방선거 전까지 한 2달 정도 넘는 기간 동안에는 뭐 이러한 보합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 그 사이에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예,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겠죠. 바로 표와 연결되고 선거개혁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6월달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쭉 이어질 것 같다라고 지금 강정규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망세의 지속으로 전셋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실소유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커져 중하급지 가격이 꿈틀거릴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산은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서울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니까 부산도 덩달아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혀 안 그렇진 않겠지만은 이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5년도에 뭐 36,000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가격이 올라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이 터진다는 이야기는 저가 매물부터 먼저 빠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들은 한 단계 레벨업된 가격대 매물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억 전후의 단지들, 최상급지라 이야기하는 그 각 구의 대장급 단지들 10억 전후에 얘들이 지금 앞자리를 두 번 바꿨죠. 앞자리를 두 번 바꿨습니다. 작년 예명 같은 경우에도 8억 초반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9억을 뚫었고 지금은 9억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8억 후반 9억 정도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10억 돌고 지금 11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앞자리가 두 번 정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단기간 내 그것도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내에 1년 정도 되는 기간에 앞자리가 두 번 정도 바뀌니까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제 실거주를 하시는 실거주장이니까 현재는 실거주 매수 재개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답지는 3개가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으로 일단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아직까지 그니까 무주택인 분들 혹은 네, 무주택인 분들 혹은 1주택 분들이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거주할 집을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 매수 대기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자, 이미 올라버린 10억대를 추격해서 들어갈 것인가? 두 번째, 아직 의미 있는 상승이 안 나온 중급대 5억에서 7억대 단지를 들어갈 것인가? 세 번째, 대통령부터 전면에 나서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는 난 그냥 전세로 들어갈래.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상급지를 추격할 것인가, 중급지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전세로 들어갈 것인가. 이 세 개밖에 없겠죠, 선택지는 지금. 그게 아니면은, 예, 노숙을 해야 되니까, 선택지는 세 개밖에 없을 거예요. 자, 만약에 세 번째 선택을 한다면은, 전세를 선택한다면은,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대단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 대단지, 신축, 조품화, 역세권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전세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부르던 게 값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사직 롯데 84 타입 전세가가 7억이에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7억이면. 그죠? 전세가가 그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 주고 전세 들어가니 차라리 매수를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나오겠죠.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아유난 거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전세 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니 사진주택했을 7억 주고 전세 들어가느니 차라리 7억짜리 아파트 하나 살래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갈라질 거예요. 이왕 대출 내서 집을 사는 거, 이왕 집을 사게 된다면은 대출 조금 더 내서라도 좀 더 좋은 걸 사자. 소위 말하는 브랜드, 대단지, 신축, 조품화, 역세권 요걸 사자. 그러면은 10억대 단지들을 추격 매수를 들어간 부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은 아니야. 난 엉덩이에 10억 깔고 있는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그러고 걔들은 지금 앞자리 두 번 바뀌었잖아. 1년 만에 두 번이 앞자리가 바뀌면서 너무 많이 올랐어. 아마 내가 사면 꼭 질 거야. 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 그냥 아직까지 많이 오른 폭이 나오지 않은 한 6억, 7억 정도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어디로 가장 수요가 많이 몰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손실 회피 심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손해보는 걸 극도로 회피하려고 하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이미 앞자리가 두 번 바뀌어서 올라버린 10억대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전세로 가든지 아니면은 한 6, 7억대 정도의 중급지로 수요가 몰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강정규 교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급지, 한 6, 7억대 중급지에서 뭐 의미 있는 상승이 뭐 7월달 이후에 나오게 된다면은, 예, 상급지가 또 가만히 있겠는가. 이미 벌려져 버린 갭을 밑에서 쫓아오면서 올라온다면은, 예, 상급지들도 그 시점에는 다시 또 점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세를 선택하시더라도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전세는 더욱더 없거든요. 전세를 선택하셔도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되고, 그리고 6, 7억대 정도의 중급지를 선택하신다고 하더라도, 예, 조금 서두르셨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한 발만 좀 빠르게 움직이시면은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